자, 이번 시간은 거래 유형별로 전표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거래 유형들이 있겠죠. 그러면 거래 유형별로 분개를 한번 이해해보고 이 전표 입력을 해서 반영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은요. 자, 거래 유형별 전표 입력하기에 첫 번째 계약금과 관련된 거예요. 자, 여기 통장 내역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25년도 1월 17일이고 오피스 문구라고 적혀 있고요. 찾으신 금액이 6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은행 통장인 것 같아요. 자, 오피스 문구에서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미리 돈을 지급한 계약금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계약금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분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자, 상품을 받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준 거니까 이때는 상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전표 입력 화면을 보시면 1월 17일 날 차변에 선급금. 자, 여기 거래처 코드를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오피스 문구한테 준 거니까 오피스 문구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시고 금액은 6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죠? 자, 보통 예금은 은행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줬으니까 여기 우리은행 코드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입금 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대변에 6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입력이 됐고 하단에는 이 분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KDF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급수는 여러분 2급으로 전산회계 2급으로 선택해 주시고 회사 코드는 서울 문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서 1월달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엔터 치니까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입력했던 출금 전표, 그리고 입금 전표, 그리고 대체 전표 입력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모든 걸 다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채점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출금 전표를 꼭 써야 되느냐? 입금 전표를 꼭 써야 되느냐? 아닙니다. 차변과 대변 각각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추가적으로 이제 입력을 우리가 또 해보는 겁니다. 자, 1월 16일이죠. 자, 그럼 여기다가 1월 17일이죠. 교재 172쪽을 보시면 1월 17일. 자, 그럼 1월 17일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날짜 쪽에다가 17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17일만 나타나요. 이 날짜를 지어주시면 스페이스 버튼에서 엔터 치면 1월 달 게 또 입력된 게 다 나타나고 1월 달 거를 날짜를 입력해서 할 수가 있고요. 특정 날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그 날짜 것만 나타나고 그 날짜만 입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니면 변경을 눌러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일정 기간을 조회해서 특정 기간의 걸 다 보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하게 했을 때 현금으로 입력된 거는 또 여기 현금 잔액이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1월 17일 이렇게 그 날짜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차변의 선급금이니까, 자,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할 때 4번을 눌러서 대변부터 먼저 입력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차변부터 먼저 입력해도 상관없고 순서는 상관없대. 그 계정 과목의 위치와 분계만 딱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차변부터 한번 해볼게요. 3번. 자, 여기서 구분의 커서가 위치되어 있으면 요 밑에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번 차변 눌러주시고 조회는 F2번 눌러주시면은 계정 과목 조회 창이 나오죠. 자, 선급금이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선급금 자산의 증가. 그렇죠?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준 겁니까, 지금? 자, 172쪽에 보시면 오피스 문구한테 준 거 맞죠? 그럼 F2번 눌러서 자, 이 거래처 코드들은 우리가 거래처 등록을 해놓은 데이터들이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자 번호까지만 입력을 해놨어요. 계좌번호나 이런 것만. 자, 그래서 오피스 문구.
오피스 문구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요는 채점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F2번을 눌러서 어, 적요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실무에서는 다 입력을 하지만 시험에서는 채점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입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6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으시죠? 그러면 6 누르고 0 두 개 누르고 플러스 이렇게 눌러서 한 번에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대변을 입력해 볼게요. 자, 대변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3번은 차변이고 여기 4번이 대변이니까 4번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F2번 눌러서 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조회를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디 은행 통장으로 줬어요, 여러분? 우리은행 통장으로 줬으니까 F2번 눌러서 우리은행을 조회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장부를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잠깐 닫고요. 자, 우리가 지금 입력된 것들이 수업을 쭉 이어서 듣고 계시다면 입력을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그리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또 일반 조표 입력하는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결산 및 재무제표 메뉴 안에 합계잔액 시산표가 있으시죠? 자,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우리가 그려봤었죠?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 열어서 자, 12월 31일자로 엔터를 치면 12월 31일자로 조회가 돼요. 자,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게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아니 우리가 입력한 전표가 몇 개 없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우선 이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변경을 눌러서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된 걸 싹 조회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입력된 게 출금으로 복리후생비 27,000원하고 입금으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예상 매출금 100만 원 입력한 거. 그리고 차변 기업 업무 추진비, 대변 미지급금, 차변 선급금, 대변 보통예금. 이거밖에 지금 없는데, 그쵸? 여기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뜬 이유가 뭘까? 자, 요 많은 자료들이 뜬 건 뭘까요, 여러분? 자, 이거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전년도에 자산, 부채, 자본 이 값들이 잔액이 넘어온 거예요. 올해 25년도 1월 1일자로. 그래서 이 데이터도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아니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전년도에 24년도 1년 동안에 수익 비용 계정 과목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왜 여기 지금 안 보일까요?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복리후생비와 기업 업무 추진비는 27,000원 우리가 올해 입력한 거잖아요. 25년도 걸로. 그죠? 이것도 25년도 걸로 입력을 한 거고. 왜 작년에 수익 비용 계정의 잔액들은 여기 없을까요? 자, 수익과 비용의 잔액들은 2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익과 비용의 잔액들은 24년도 말에 수익과 비용의 1년치 수익 비용 잔액들은 25년도로 2월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 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세요, 혹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현금이라는 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게 차변, 내변 현금의 T 계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 현금이라는 T 계정을 더블 클릭해서 조회해 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럼 여기 4,071만 원 이거는 뭔가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넘어온 거죠? 전기 2월이라고 써 있는데 그처럼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 금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현금의 이 금액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 금액이 지금 이쪽으로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27,000원하고 이 100만 원은 뭐죠, 여러분? 아, 1월 10일 날 현금이 대변에 27,000원이 나갔죠. 1월 15일 날 현금이 차변에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자, 전년도에 2월 된 4,071만 원에서 27,000원 빼고 100만 원 더하면 4,168만 3천 원이 현금의 지금 현재 잔액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일반 전표 입력을 할 때
일반 전표 입력을 할 때 1월 달로 들어가 볼까요? 자, 1월 달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현금의 잔액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 자, 모든 계정의 숫자들이 집계가 된다. 그런데 작년에 있던 자산부채 자본은 정기 2월 돼서 여기 넘어와 있지만 작년에 수익 비용은 2월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 순이익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요 자본금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현금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현금의 T 계정이 나오죠. 그리고 현금의 잔액도 알 수 있고. 자,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27,000원 현금이 나간 건 알겠어요?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또 이게 또 전표 입력한 게 나와요. 아, 출금으로 해서 현금이 대변에 입력이 됐고 27,000원 차변에 복리후생비구나 라고 이렇게 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 100만 원을 눌러 보시면 100만 원은 차변에 현금이 지금 100만 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10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다. 오피스 문구 거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 또 원장이 나온다는 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죠? 자, 지금 보통 예금이 500만 원이 정기 2월 된 게 있었고, 자,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60만 원이 지금 빠져나갔어요.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1월 17일 날 선급금 6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해서 지금 분기한 게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표 입력만 하게 되면 이렇게 다 자동으로 집계가 돼요. 자동으로 집계가 된다.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와 기업 업무 추진비도 있죠. 요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복리후생부의 T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걸 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또 세부 분기 내역을 알 수 있고요. 또 기업 업무 추진비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이게 기업 업무 추진비의 T 계정입니다. 여기 21만 원 차변에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또 분기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우리가 전표 입력한 거는 이 시산표에 다 집계가 바로바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정 계정을 더블 클릭하면 또 원장을 알 수 있고 또 금액을 더블 클릭하면 또 분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입력을 해봤고 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변경 노서 월별로 보여드릴게요. 자, 1월 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금, 복리후생비, 입금, 대체전표, 선급금, 보통예금까지 입력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선급금이나 보통예금이나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 장부관리 쪽에 보시면 거래처 원장이라고 보이시죠? 이 거래처 원장이라는 게 거래처 코드를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이 계정 과목의 거래처 코드별로 이걸 조회할 수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자, 여기 거래처 원장을 눌러볼게요. 자, 엔터를 치면은 1월 1일부터 엔터를 치면 12월 31일까지.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을 한번 조회해 볼게요, 여러분. 자, F2번을 눌러서 보통 예금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 코드에서 F2번을 눌러 보시면 우리가 거래처 코드 등록했던 거래처 코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거래처 오피스 문구 이렇게 있어요. 자, 오피스 문구 한번 걸어보고 자, 이걸 또 클릭해서 마지막에 있는 거래처 현대카드를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를 해봤더니 요 보통예금 계정 과목에 거래처 코드가 걸린 거는 우리은행 코드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은행 거래처 코드가 걸려 있고 전기 2월 된 게 500만 원이 우리은행 통장에서 잔액이 2월 돼서 넘어왔고요. 대변에 60만 원이 나가서 우리은행 통장에 지금 잔액은 440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기 2월 이 500만 원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들어가서 여기 보통예금에 우리은행 코드를 걸어서 금액 넣어준 이 값이 불러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60만 원은 뭐냐?
자, 대변에 60만 원이 보통 예금이 감소했고요. 이 우리은행께 감소했습니다. 요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요 잔액에 있는 게 내용 탭으로 바뀝니다. 따닥 더블 클릭해 보시면 내용으로 바뀌었죠. 그럼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날짜별로 이제 차변 대변 입출금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기 2월 된 게 보통 예금 우리은행 통장 거. 그죠? 우리은행 통장께 500이 차변에 있었고 1월 17일 날 우리은행 통장에서 60만 원이 나갔죠. 그러니까 500에서 60만 원이 나갔으니까 통장의 잔액은 440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또 이렇게 붕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특정 계정에 대해서 특정 거래처별로 이렇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내가 우리은행에서 요걸 지우고 이렇게 코드를 걸지 않게 되면 보통 예금 대변에 입력해 놓고 우리은행 코드를 안 걸었죠,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우리은행 보통예금 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를 눌렀을 때 여기 보세요. 60만 원이 아예 조회가 안 되죠. 그럼 우리은행의 통장에 잔액이 얼마인지 우리은행 통장에 차변에 돈 들어오고 대변에 나간 거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액 관리가 필요한 이런 계정들은 반드시 여기에다가 거래처 코드를 꼭 걸어 주셔야 되는 이유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걸어주시면 코드를 걸어주시면 거래처 원장에서 내용 탭에서 조회를 했을 때 이렇게 이 거래처 코드와 관련된 차변과 대변의 이 금액, 이 계정 과목 관련된 게 다 이렇게 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은행 통장에 440 잔액이 있다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채권 채무나 이런 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은행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 뭐 미지급금의 국민카드 조회해 보면 이 금액이 또 조회가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여러분? 자, 여기서 잔액 탭에서 보통 예금 말고 내가 미지급금을 한번 조회해 보고 싶다. 이렇게 미지급금을 조회해 보고 싶다. 그래서 엔터 처음에 있는 거래처부터 끝에 있는 거래처까지 조회해 보고 싶다. 해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국민카드에 21만 원 해가지고 걸려 있죠. 자, 요거는 지금 거래처 코드가 등록이 안 됐다 이거예요. 미지급금인데 거래처 등록된 거래처 코드가 없다. 그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등록을 제외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미등록된 거는 이제 안 나타나고 미등록된 것도 이렇게 포함으로 해주시면 이것도 같이 조회가 되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국민카드로 21만 원이 대변에 기록됐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또 내용 탭으로 들어가서 1월 16일 날 21만 원이 대변에 미지급금 국민카드로 들어갔구나.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또 이렇게 하단에 또 입력했던 분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전표 입력만 잘 해주시면 조회되는 것들은 다 자동으로 집계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1월 달에 이렇게 벌써 많이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꼼꼼히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고서 우리가 뒤에 가서 결산도 하고 각종 장부도 조회해보고 이렇게 할 거니까 꼼꼼히 입력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품 구입 시 회계 처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1월 20일 판매용 문구 용품을 구입하고 판매용 문구 용품을 구입하고 1월 17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전표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래 명세서라는 게 또 나와 있네요. 이제 거래 내역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거래 내역서 양식을 보니까 여기 공급자가 누구고 공급받는 자가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공급자, 물건을 판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공급받는 자, 물건을 사는 사람. 자, 공급자는 오피스 문구고 공급받는 자는 우리 서울문구. 지금 우리 장부 기록의 주인공은 서울문구죠. 우리가 서울문구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지금 상품을 산 거예요. 문구용품을 파는 회사인데 우리가 지금 상품을 95개를 한 개당 8만 원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95개 곱하기 8만 원 하게 되면 760만 원어치
지금 판매용 문구용품을 구입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760만 원을 구입을 했는데, 1월 17일 날 지급한 계약금이 있대요. 누구한테? 오피스 문구한테. 그러면 여러분, 이 1월 17일 날 지급한 계약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1월 17일자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요 1월 17일 날 입력한 것만 나오잖아요. 아, 여기 보니까 선급금으로 해서 오피스 문구한테 차변에 60만 원 미리 준 게 있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래가 많이 입력되어 있다 데이터가 그러면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 선급금에 대해서 선급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처음에 있는 거래처, 또 엔터를 치면 마지막에 있는 거래처. 이렇게 해서 모든 거래처 선급금 걸려 있는 것들을 한번 조회해 봤어요. 조회해 봤더니 오피스 문구의 차변에 60이 잡혔어요. 선급금이. 요걸 더블 클릭해 봤더니 내용 탭으로 넘어갔고 1월 17일 날 오피스 문구 차변에 60만 원 선급금이죠. 요걸 더블 클릭해 봤더니 1월 17일 날 선급금 60만 원을 준 게 있구나. 이렇게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여기 60만 원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리 지급한 계약금 60만 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있는 게 지금 상품을 구입한 거잖아요. 760만 원어치.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25년도 1월 20일 날. 맞죠? 이때. 자, 근데 여러분 지금 60만 원 계약금 준 게 있으니까 차변했던 선급금 자산이 어디로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대변으로 없어져야 돼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우리 뭐라고 했죠? 그렇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전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부에 반영을 해야 돼요. 자, 전표 입력 화면 결과 화면을 보니까 차변의 상품 자산의 증가 760, 대변의 선급금 오피스 문구 거 60만 원 대변으로 상계해주고 나머지 대변의 외상 매입금 오피스 문구 700만 원을 잡아준 거예요. 밑에 하단에는 분기가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자, 이거를 입력을 해서 장부에 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KLF 프로그램을 열어서 일반 전표 입력 열어서 여러분 교재 173쪽 보면서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날짜는 1월 달 입력한 다음에 요 날짜를 입력 안 하면 1월 달 게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입력했던 거 이게 다죠. 자, 날짜가 1월 며칠이죠? 1월 20일이라고 입력하시면 1월 20일 입력만 할 수 있고 입력된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1월 20일 것만. 자, 1월 20일 날 차변부터 해볼게요. 자, 3번 눌러주시면 차변으로 구분이 되고요. F2번 눌러서 상품이라고 조회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요 상품을 누구한테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오피스 문구에서 구입한 거 맞죠? 그죠? 그럼 여기서 오피스 문구라고 이렇게 걸어주셨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채권 채무에만 채권이나 채무 계정 과목 채권 그러면 대표적으로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대여금 이런 게 채권이죠. 채무 그러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뭐 차입금 이런 거잖아요. 이런 채권, 채무 등과 같은 이런 채권, 채무만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걸지 않아도 감점당하거나 오답 처리되지 않습니다. 요거 스페이스바 누르면 지워집니다. 근데 오피스 문구한테 산 게 맞는데 이 오피스 문구로 걸었다. 그래도 감점당하진 않아요. 맞는 거래처 걸으신 거 맞으니까. 예. 자, 근데 굳이 거래처 코드를 걸 필요 없는 곳에는 걸지 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곳만 표시를 전 해놨습니다. 자, 적용은 채점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76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엔터. 자, 4번 눌러주시면 대변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미리 지급했던 선급금을 상기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렇죠?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근데 이 선급금은 오피스 문구한테 줬던 거를
대변으로 없앤 거니까 이 선급금도 채권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거래처 코드를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오피스 문구. 이해되죠, 여러분? 자, 금액은 60만 원.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대변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외상 매입금. F2번 눌러서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죠. 그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이것도 채무니까 이거 누구한테 내가 갚아야 되는지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오피스 문구다라고 걸어주시면 되겠죠. 오피스 문구한테 외상으로 구입을 한 거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자, 학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학계잔액 시산표 엔터 12월 달로 조회해 보면 자, 이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상품이라는 거 더블 클릭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상품 전기 2월 된 거 1250 있고 760만 원을 차변의 상품을 더 구입을 한 거를 또 여기 반영을 해줬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또 차변의 상품 이렇게 해서 또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또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선급금도 자, 선급금이 차변에 60이 있었는데 대변으로 줄었죠.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아, 선급금이 1월 17일 날 차변에 있었는데 1월 20일 날 대변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아, 1월 17일 날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가 1월 20일 날 요 계약금과 관련된 상품을 받았구나. 그 선급금이 대변으로 상계됐구나. 이렇게 또 내역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또 시산표도 반영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자, 보니까 양가로 3번입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약수고음을 발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약수고음도 보는 연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목이 약수고음이고요. 이렇게 어음 번호가 나와 있고요. 성화문구 기하라고 돼 있어요. 성화문구 기하. 여기 금액이 적혀 있고요. 또 숫자로도 금액이 있고요. 위의 금액을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 있네요. 약속을 한 거죠. 자, 발행일자는 올해 1월 21일 날 발행을 했고, 지급 기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만기예요, 만기. 갚기로 한 날. 지급 기일. 자, 25년도 4월 21일이 지급해야 될 날짜예요. 이 350만 원 어음대금을 25년도 4월 21일 날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급지는 우리 은행으로 돼 있고, 뭐 발행 주소가 나와 있고, 발행 주소가 우리 회사 주소인데요. 그죠? 우리 회사가 누구죠? 서울문구. 아, 여러분, 이 증빙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게 중요하네요. 자, 서울문구.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서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성화문구한테 준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증빙 보는 연습을 처음엔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 보셔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1월 21일 성화문구에서 상품 750만 원을 매입. 아, 중요한 거는 상품을 매입했네요. 상품을 구입을 했어요. 자, 대금 중 4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어물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서울문구 입장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문구가 성화문구한테 상품 750만 원어치를 산 거예요, 결론은. 그럼 우리 서울문구는 장부를 어떻게 기록해야 돼요? 그렇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400만 원은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400만 원 감소했고요. 그럼 나머지 750에서 400을 뺀 나머지 350은 이렇게 어음을 발행해서 우리 서울문구가 성화문구한테 준 거예요. 상품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한 걸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월 21일자 전표로 들어가서 차변의 상품 자산의 증가 750,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400, 대변의 지급어음 성화문구 걸어주시고 350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자, 날짜를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자, 날짜는
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1월 달하고 여기 날짜를 지워버리면 우리가 입력한 게 이렇게 다 나옵니다. 아니면 날짜를 21일만 입력하면 21일 것만 보이고 21일만 입력할 수 있고요. 자, 21일로 들어가서 해볼게요. 자, 차변부터 해볼게요. 자, 차변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3번 눌러주시면 차변으로 구분이 되고요. F2번 눌러서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분기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지금 성화문구에서 샀으니까 여기서 성화문구라고 걸어줘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의무적으로 코드를 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적요도 F2번 눌러보면 이렇게 빈번하게 사용되는 거래 내역들이 코드로 등록되어 있는데 적요도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 금액은 얼마예요? 상품 얼마어치 샀어요? 여러분, 교재 174쪽 보면 750만 원어치 구입을 했다. 맞죠? 자, 그럼 대변 입력하고 싶으면 숫자 4번 대변 눌러주시면 돼요. 자, F2번 눌러서 현금, 자산의 감소. 자, 현금도 거래처 코드를 굳이 걸 필요가 없어요. 자, 성화문구한테 준 거니까 성화문구 이렇게 걸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굳이 거래처 코드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현금으로 얼마를 줬어요? 보니까 400만 원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400만 원 자산이 감소했고 엔터. 자,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요. 대차 차익이 났죠. 대차 차익이. 대차 차익이라는 건 차변과 대변의 차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차변에 750이 입력됐고 대변에 400이 입력됐으니까 350이 지금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차이가 나죠. 이거를 대차 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대차 차익 350만 원이 이렇게 플러스가 나면 대변의 금액이 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차변에 750, 대변에 400이니까 대변에 얼마에 더 금액이 부족해요? 350이 더 부족해요. 그래서 대차 차익이 이렇게 이런 플러스가 나면 대변의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 지금 플러스네. 그러면 대변에 더 금액이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그럼 대변이에요. 자,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해서 준 거죠. 그러면 F2번 눌러서 자, 우리 상품 구입하면서 어음 발행하면 뭐라고 배웠어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로 간다고 그랬죠. 자, 지급어음은 갚아야 될 채무예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 관리가 돼야 되니까 이런 채무 계정 과목은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걸어주셔야 돼요. 이걸 안 걸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꼭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적요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여기서 F2번을 눌러서 적요를 이렇게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는 적요를 뭐 직접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요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공란으로 두고 엔터 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엔터를 쳐야지만 입력이 됩니다. 이 점표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라 채점 대상이 아니고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이거를 내가 삭제를 하잖아요. 삭제를 하고 내가 다시 입력을 하게 되면 번호 1번이 삭제됐지만 그 번호 1번은 또 1번으로는 안 들어가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2번이 표시가 될 거예요, 아마.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가. 상품, 차변의 상품 다시 입력해 볼게요. 아까 입력한 걸 제가 삭제했습니다. 자, 금액이 750만 원 이렇게요. 그죠? 자, 그리고 대변에 F2번 눌러서 자, 뭐였었죠? 현금이었나요? 교재 174쪽 현금. 자, 이렇게 자, 금액이 400만 원이죠. 그죠? 4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여러분. 나머지는 어음 발행했으니까 F2번 눌러서 지급어음이다. 이렇게 지금 분계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거래처 코드는 성화문구한테 발행했으니까 성화문구 걸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아까 입력한 거 다시 입력했습니다. 입력했더니 여러분 요 번호가 몇 번으로 됐어요? 2번. 이걸 삭제하면 이제 3번으로 뜰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한 번 부여된 거는 또 부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번호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무슨 말인지요? 자, 이렇게 해서 분계를 또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요 밑에 거를 F5번 눌러서 라인을 지워봤어요. 자, 대차 차익이 350만 원이 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플러스가 나면 대변에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요거를
천만 원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대변에 1000만 원이고 차변에 750이니까 이때는 마이너스가 뜨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마이너스가 났다는 건 대변의 금액이 부족한 거예요? 차변의 금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떴다는 건 차변의 금액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차변을 구분한 다음에 이때 여기 차변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원래 상태로 바꿔볼게요. 자, 금액이 400이었나요? 400.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플러스네? 플러스네? 그럼 대변의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되네? 문제 보니까 어음을 발행했네, 350을. 그러면 지급어음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무슨 말인지. 자, 거래처 코드는 F2번 눌러서 거래처 코드는 성화문구잖아요. 그죠? 성화문구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게 또 어디에 또 반영이 돼요? 자, 여기 학계전환 시산표에 들어가 보면 엔터 쳐보면 어떻게 반영됐겠어요?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여기 상품 더블 클릭해 보면 상품이 750만 원이 1월 21일 날 또 증가됐어요. 더블 클릭해 보면 또 분계가 나오고 이해되죠? 자, 또 여기 부채 쪽 밑에 내려보니까 유동부채에 지급어음도 또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더블 클릭해 보면 이게 지급어음 특이정이 나오고 350이 지급어음이 1월 21일 날 대변에 늘었다. 요걸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지급어음이 350이 대변에 늘어났구나. 이게 또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표 입력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자동으로 집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분계를 정확하게 전표를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